밤에 자는데 여기가 바로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뭐가 걸린 듯한. 근데 이제 많이 아플 때는 뭐가 걸린 듯한 것보다 좀 더 심해요. 아파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 정도로 이물감과 가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환자. 위 내시경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위에서 12지장으로 넘어가는 구멍입니다. 옛날 궤양 흔적 같은 게 보이고 있습니다. 위염입니다. 여기가 위식도 접합부고요. 여기가 느슨하게 되면 역류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중 흔히 알려진 것이 역류성 식도염인데요. 위 내용물이 역류해 식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식도는 음식을 위로 나르는 긴 소화기관으로 두 개의 관략근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먼저 상부식도 조임근이 열리면서 연동운동에 의해 음식물이 내려가고 하부식도 조임근을 통해 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위의 배출 기능이 저하돼 음식물이 오래 머물거나 식도의 운동 기능 저하로 역류된 위산을 제대로 내려보내지 못할 경우 또 위와 식도를 연결하는 하부식도 조임근이 느슨해지면 위식도 역류가 발생합니다. 위산 역류로 점막이 손상되는 것을 역류성 식도염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은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 쓰림과 산역류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죠. 가슴에 불이 난다. 뭔가 모르게 이 안에서 타는 느낌이 난다. 이런 전형적인 증상 외에도 뭐 이물감을 느낀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산은 pH 4.7 정도의 강산으로 이것이 역류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타는 듯한 가슴 쓰림과 더부룩한 느낌, 또 기침이나 목에 이물감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협심증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만큼 구분이 어렵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과 심혈관 질환은 왜 비슷한 통증을 호소할까요? 우리가 이제 그 식도하고 심장하고 그 통증을 느끼면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식도하고 심장이 전부 다 같은 흉곽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흉곽 안에서 구심성 감각 신경이 같이 뇌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통증을 느끼는 신경인데 이 신경이 같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 안에서 막 혼재되어 있어서 그 증상만으로 이것이 식도다, 이것이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슴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위치한 심장은 흉골 뒤쪽에 자리하고 그 아래에 위장이 인접해 있는데요.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위장 부위로 방사통이 발생해 환자들은 소화 문제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과 위장 모두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체 전반에 걸쳐 널리 분포해 있는 미주신경 가지가 식도 주위로 분포하면서 심장과 위장의 통증을 오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을 구분하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에는 물을 드셔보시면 좀 통증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이 일단 산을 좀 중화시키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 쪽의 경우에는 조금 심장보다는 긴 시간? 심장은 뭐 조금 아프다가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증상이.
약 드시고는 좀 어떠세요? 가슴 통증으로 진료실을 찾은 이윤준 씨. 암은 아닐까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 답답했다고 했던 거. 예. 그냥 여기 꽉 조이는 느낌? 예. 그냥 깝깝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엎드렸을 적에 눌리는 느낌. 소화가 잘 안 되고 간이랑 위랑 콩팥이랑 방광까지 다 나오는 거고 췌장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예. 나쁜 거 없어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게 왜냐면 복압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예. 역류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가끔 밤에 책 볼 적이 엎드려서 이렇게 하다 그거는 좋은 보면 습관은 아니에요. 그래요. 복부에 압력이 가는 뭐 벨트 있잖아요. 너무 심한 벨트.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녀는 위식도 역류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가장 좋은 치료는 바로 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식후 3시간 이내에 눕거나 수면을 취할 경우, 늦은 저녁 식사나 빨리 먹는 습관이 있는 경우, 과식이나 흡연, 또 복압을 증가시키는 행동들은 위식도 역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체중 감량과 식후 가벼운 운동을 하고 과격한 근육 운동은 피합니다. 복식 호흡 훈련이나 상체를 15도 각도로 올려서 눕는 자세, 또 천천히 식사하는 것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위식도 역류 질환의 발생 인자인데요. 술과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과 고지방 음식 등은 피해야 합니다. 가장 나쁜 습관은 체중이 증가되게 놔두는 거죠. 너무 심한 운동, 조깅, 심하게 조깅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일주일에 30분 이상 한 번 내지 3번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거는 역류를 줄이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추천해 드립니다.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영미 씨. 그동안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슴 통증 때문에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뻐근하면서 어디 이렇게 어디 딱 부딪힌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으면서 기침이 깝깝할 때는 기침도 같이 나요. 그냥 병원에 갔더니 심장 쪽으로 좀 의심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계속 검사를 했죠. 하지만 심장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 내시경 결과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식도 기능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검사가 2가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식도의 운동 기능을 보는 검사고요. 2번째는 위산이 얼마만큼 병적으로 역류하는지 보는 검사를 할 거거든요. 먼저 식도 내압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센서가 달린 카테터를 식도까지 삽입합니다. 자, 가만히 계세요. 여기서 꿀꺽 한번 삼키시고, 아유 잘하셨어요. 자, 또 꿀꺽 삼키시고,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 검사로 하부 식도 조임근의 기능과 식도의 연동 운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누워보실게요. 이제 물을 마시면서 식도와 조임근의 변화를 자, 측정합니다. 하시고, 자, 꿀꺽 삼킬게요. 후. 자, 잘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아유, 검사는 잘하셨어요. 위산 역류 정도를 알아보는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인데요. 위산이 식도로 얼마나 자주 또 많이 역류하는지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환자의 위산 누출 시간과 배출 능력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얇은 관을 하부식도 조임근 상부에 위치시킵니다. 측정관을 유지한 채 환자는 24시간 동안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장치의 버튼을 눌러 증상 발생 시간을 기록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집에 가셔서 생활할 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면 1번을 여기 1번을 누르시고 기침을 하시게 되면 기침을 하면서 하는 횟수만큼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코의 검사관을 단 채 평소처럼 식사를 하는 이영미 씨. 이 검사로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과 실제 위산 역류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녀가 소화기내과 이풍열 교수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이제 검사 결과가 다 나왔는데 여기 환자분 식도 내학 검사 결과거든요. 여기 물 꿀떡 삼키시면 연동이 이렇게 생기고 괄약근이 열리면서 삼킨 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정상 소견인데 환자분 10번 삼켜서 다 정상이세요. 그다음에 괄약근에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식도 24시간 산도 검사인데요. 우리가 2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까지는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환자분은 24시간에 0.5%세요. 그래서 정상 중에서도 아주 정상이세요. 그래서 식도와 하부 식도 조임근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식도의 기능도 그런데 왜 환자는 통증으로 괴로울까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식도의 내장신경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과감각이 된다든지 과민 상태가 됐을 때 통증을 느끼는 수가 있어요. 그녀의 병명은 위내장 신경통증이라는 역류 과민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고 난 후엔 하부 식도 조임근이 조금 열려 위산이 올라올 수 있는데 식도 감각 신경이 예민한 경우 가슴 통증이나 속쓰림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위산 분비 억제제와 함께 항우울증제 약물을 함께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내장신경 통증이라는 개념이 사실 나온 지가 뭐 1, 20년도 안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어떤 약을 치료할지 정말 오리무중인 상태였었는데 특정 사망계 항우울제에 그것도 저용량으로 사용을 했을 때 내장신경 통증 조절 작용만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크게 부작용이 없이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약 드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좋아지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답답하거든요. 네. 보기도 안 보이면서 저만 그러니까. 네. 잘 오셨고요. 좋아지실 겁니다. 네. 나을 수 있다는 그 한마디가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협심증 진단 이후 식단에도 신경 쓰고 있는 강정숙 씨는 옥상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선한 제철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땀 흘려 재배한 소중한 채소들이다 보니 더 챙겨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텃밭에서 눈에 띄는 나무가 있습니다. 노랗게 잘 익은 과실수인데요. 바로 귤입니다. 맛있어요. 달아요? 네. 젊을 땐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키우느라 이런 재미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자 병을 얻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매일 먹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남편도 이렇게 먹으니까 남편도 건강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혈관 건강을 지키는 음식으로 바꾼 후 늘 무겁고 피로하던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그녀가 꼭 챙기는 건 식단뿐만이 아닙니다. 고지혈증 약이고 이게 당뇨약이고 이게 혈압약이고요. 꾸준히 먹어야 돼요. 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지금 나의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을 실천할 때 우린 가슴 통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가슴 통증. 제대로 된 원인을 찾지 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란 잘못된 믿음으로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가슴 통증의 원인을 알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 혹은 흉부 불편감은 관상동맥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들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또 극심하게 나타나거나 지속 시간이 길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꼭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